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음교육에서 국제협력과 북한 고해에서 말씀드릴 연세대학교 이명근입니다. 원래 이런 모임은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참 좋은데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또 반갑기도 합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저도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북한에 관련돼서는 지난 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특히 보건 분야에 대해서 저는 북한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러한 강의를 할 때마다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러한 질문들을 받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관심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정치는 안정이 되어 있는가? 북한의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이죠. 또 경제 상태는 어떠한가? 북한 사람들이 식량이 충분한지, 또 굶지는 않는지, 과거처럼 어려운 식량 사정은 있지는 않은지.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 금강산 사건, 천안함 사건, 또 이런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죠. 그래서 한국도 북한을 사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핵 문제까지 겹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잘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북한에서 우리 그동안 중동에서 벌어졌던 제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민들에 의한 평화적인 그러한 정부 반정부 활동이나 혁명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 남쪽이나 우리 한국이나 또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또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질문도 하시고요. 또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건 사정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답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정치나 이런 거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 세션 중에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의사로서 또 보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현황과 활동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 구호가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북한을 국제 또는 다른 나라로 봐야 될지 한 나라로 봐야 될지 사실 디베이트가, 토론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본다면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도 한 나라입니다. 유엔의 독립국가니까요. 그래서 국제 구호라는 그런 컨셉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냥 교양 삼아 참고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병원이, 대형 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만, 북한도 큰 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김만유 병원이라고 합니다. 제일 교포인 김만유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년 전에 600만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기부를 해서 만든 병원이고, 북한의 최첨단 병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막상 외부에서 볼 땐 그렇지만 막상 병원 안을 보면 상당히 노후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참 안타까운 정도로 낙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병원인 평양산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도 한번 보시죠. 이 평양산원은 말 그대로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북한에서, 특히 평양에서 태어나는 대부분의 애들이 여기 이 병원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어찌 보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입니다. 문 앞에 WHO,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지정을 해준 아기를 정성껏 돌보는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문표도 있는데요. 병원 자체는 일부 장비들은 첨단 장비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비하면 아주 상당히 많이 낙후하죠. 간 기능 검사라고 하는 것들도 옛날 몇십 년 전 장비를 지금 쓰고 있고, 또 기타 다른 검사실도 굉장히 낙후한, 컴퓨터만 해도 굉장히 낙후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진단 장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하고
비교할 땐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물리치료실입니다. 비교적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산모들을 위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물리시설도 산모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죠. 병원 안에 뭐 이비인후과 외래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많은 의사들이 여자 의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소위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그런 미숙아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질병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장비들도 많이 눈에 보이고요. 또 포스터가 북한에서 이제 우리 모유를 먹이자라고 하는 포스터입니다. 갓난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자라고 하는 포스터인데 뭐 재미난 거는 다 이 포스터를 손으로 만든다는 건데 어쨌든 모유가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의미의 포스터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우리 회진이라고 하는 거죠. 회진을 돌 때마다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재미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아마 이 아이들이 산모들이 둘이 있는데요. 의사들이 가서 회진을 돌 때 보면 아이들을 꼭 그렇게 묶어서 문 앞에 아이들 앞에다 다 산모들 앞에 놔둡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모든 침대나 담요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지만 의사가 환자를 보는 우리랑 좀 다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아까 본 병실은 2인 병실이고 이건 1인 병실인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북한에서는 모든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그것이 1인 병실이든 2인 병실이든 뭐 무료인데 그럼 누구는 1인 병실에 가고 누구는 2인 병실에 가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부인과 과장 말씀이 뭐 특권자의 자녀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로 이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건 신경성이 많은 그런 여자들 산모들을 뭐 입원시킨다라고 뭐 그런 대답은 하더라고요. 역시 북한의 평양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1인 또는 2인 병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좀 특이할 만한 일입니다. 간호사들 모습이고요. 치과인데 치과 쪽 장비는 비교적 첨단 장비가 많이 있는 것이 지난 한 1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치과 분야에서 치과 의사들 협회에서 보내줘서 좋은 장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과 장비는 아직도 40년 넘은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과마다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숙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애가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미숙아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미숙아들도 불과 뭐 500g도 안 되는 아이들도 살렸다고 하는 그런 비교적 이 병원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재미난데요. 지금 북한의 인구가 우리 한국의 인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 한국은 5천만이 넘었죠. 근데 북한은 지금 2,500에서 2,600만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요새 아이들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다고 국가적으로 결혼을 증대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숫자를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새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 이러한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양복천, 또 내의, 소음, 조린젓이라는 말이 있죠. 조린젓 60kg는 분유입니다. 분유를 60kg를 준다는 것이고요. 꿀, 나일론, 이불보, 사탕가루, 미역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양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딸이면 은장도 또 아들이면 금반지 이런 식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포스터입니다. 재미있죠? 자, 이제 작은 동네 병원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병원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은평구 같은 그러한 어떤 그 시의 밑에 그 작은 그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작은 구역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규모의 종합병원인데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입원실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 외래를 보는 그런 병원인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보죠. 접수대에 이렇게 지역별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건 내과계 그런 환자를 보는 곳인데 왼쪽에 이분이 여성분이 이제 의사시고 오른쪽은 간호사인데
뭐 시설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낙후된 거는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열심히 환자를 보는 모습은 저희도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외과계 모습인데 수술실인데 뭐 사실 역시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뭐 장비에 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낙후한 상황입니다. 예, 이 분만실 모습이고요. 또 여기 이제 이렇게 지방만 약간 지역만 내려와도 병실이 좀 복잡하고 이렇게 다연실이 많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여러 사람이 입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호사들이 또 장비가 별로 첨단 장비가 없다 보니까 많은 경우 현미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의원급에 해당하는 그런 병원, 의원인데 역시 동네마다 작은 동네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런 시스템은 비교적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약이 모자라고 또는 장비가 모자라고 또 의사들의 열정은 많이 있는데 의사들이 첨단 장비를 볼 기회가 별로 없다든가 또는 의사들이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현대의학, 첨단 의학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 아마 아이를 입원시킨 엄마의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의 단체들이 북한에 만들어준 종합병원입니다. 나선이라고 나진에 있는 병원인데 비교적 새로 진 병원이라 깨끗하고 아주 좀 많은 개선된 모습인데요. 병실도 좀 화려하고 좀 깨끗하죠.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보건 분야는 개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장비가 거의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장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냥 의사가 장비 없이 그냥 의사가 옛날 방식으로 진맥이라든지 간단한 그 본인의 진단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곳의 약국에도 이런 뭐 약품은 많이 있는데 이 약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가져온 약입니다. 제가 이거랑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런 장기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서 아마 100만에서 1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통계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과 또 미국, 일본, 국제사회가 북한을 많이 도와줬죠.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난 양의 식량과 약품 또 생활비품들을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약품이나 그런 생활비품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살린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또 죽거나 질병을 치료를 못해서 죽거나 사망 여러 가지 다 장애가 됐을 텐데 그때 우리 한국에서 또는 국제사회가 지원해 준 것 때문에 북한이 그래도 지금 이제 다시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됐는데 이것이 갖고 오는 또 후유증도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국에서 도와준 엄청난 좋은 약들, 엄청난 양의 약들,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도와준 그러한 약품들이 북한의 많은 환자들한테 잘 쓰였습니다. 잘 쓰였는데 또 뭐 후유증이라 할까요?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북한의 의사나 간호사나 환자들 머릿속에 한국의 약품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심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약은 참 좋고 북한 약은 포장도 안 좋고 질도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북한 자기네 그 생산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심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앞으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국의 한편으로 우리 한국에서 받은 약품은 공짜인데 무료로 받았는데 북한에서는 약을 생산하려면 다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됩니다. 물론 정부가 내지만 정부가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있는 제약회사들이 한 20여 개의 제약회사들이 사실은 잘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그 약품의 영향으로 지금 그 이후에는 북한의 제약회사가 대부분 문을 닫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망한 거죠.
그런 형태가 지금 유지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한두 개 회사가 다시 조금씩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또 어떤 단체를 또는 어떤 사회를 도와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만 도와줄 때 롱텀으로 장기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그 정책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복음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한 약품이나 장비를 도와주는 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또 그들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게끔 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질문으로 우리 북한은 경제가 어떠냐 또는 식량 사정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직접 듣진 못해도 아마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경우 제가 이제 대답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북한의 경제 사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북한이 경제 사정이 한국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그래도 굶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저는 드릴 수 있어요. 북한이란 나라가 워낙에 감춰진 나라고 또 비밀이 많은 나라고 국제사회가 알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북한을 이해하는 수준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표현을 쓰죠.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그 느끼는 게 다르다는 그런 뜻인데 저도 역시 장님으로서 북한을 여러분들보다 몇 번 더 만져봤다는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제가 북한의 경제 사정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러나 북한의 경제 사정은 그다지 나쁘진 않다 말이죠. 왜? 우리나라가 안 도와주고 북한 국제사회가 안 도와주는데도 왜 그러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아주 나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냐라는 그런 또 질문이 또 가능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우리 시베리아에 가 있는 벌목공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북한의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가서 나무를 자르면서 돈을 벌죠. 이제 그러니까 인력 수출을 그동안 꽤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북한의 의사나 간호사들도 요새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해외에 수출이 나갔습니다. 인력 수출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독일의 간호사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탄광 강부들하고 같이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그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한국에다 고국에다 돈을 보내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한 30년 전에는 중동에 이란, 사우디에 또 우리 의료진들이 많이 나가서 또 귀중한 달러를 벌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을 북한 의사나 간호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서 북한에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한 수천 명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한 달에 얼마씩 1,000불이든 2,000불이든 벌어서 고향으로 보내는 것들이 북한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지난 몇 년 전부터 미국 정부가 주도로 유엔에서 주는 경제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나와 있는 많은 의사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남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이 보건 분야가 북한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사들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자체의 보건 문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자, 이거는요. 매번 이제 북한의 제약회사가 거의 문을 닫다 보니까 약은 필요한데 약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준 WHO나 세계보건기구나 유엔에서 준 약의 원료를 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거기 있는 북한 병원의 간호사들이 모여서 약을 만듭니다. 수제로. 그래서 캡슐에다가 약을 적당히 일정한 양을 다 넣어서 그걸 하루에 500개 만들어서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일종의 수제적인 수제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약회사가 이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그러한 이유로 각 병원마다 이렇게 약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북한에서 건강과 관련돼서 또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는 이제 고아원인데요. 우리나라도 고아원이 있습니다만 북한도 시도마다 고아원이 한 개씩 있습니다. 여기는 평성이라고 하는 평양 남도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대개 고아원의 이 북한 고아원의 특징은 일반 다른 나라 고아원하고 달리 신생아가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신생아가 많다는 얘기는 북한의 산모들이, 북한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또는 낳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걸 우리가 산모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출산과 관련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물론 조금은 있는데 북한은 이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낳자마자 엄마가 사망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는 또 일도 해야 되고 애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통상 이 고아원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엄마가 사망한, 부모가 다 사망한 건 아니고요. 엄마가 사망한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것,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나이가 좀 드러낸 애들도 있고요. 또 3살짜리도 있고 4살짜리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엄마가 사망을 해서 고아원에 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지역에 이건 신의주 지역의 이제 평안북도 지역의 고아원인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어린애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이 고아원에 와 있습니다. 역시 따라서 이걸 보면서 북한의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영향을 주어서 이 병원의 의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그 바람에 산모들이 사망하는, 또 산모들이 사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이 뭐 고아원에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북한을 왜 도와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질문이 있는데 뭐 북한의 정치는 제가 오늘 정치를 논의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정치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포인 북한의 주민들이 그런 약간의 의료시설이 부족한 걸로 또는 약간의 약품이 부족한 걸로 이런 많은 사망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고아가 생긴다는 것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자원의 부족 문제로 이런 그 기저귀나 이런 것들도 뭐 일회용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 면 기저귀를 빨아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걸어놓은 모습인데 거의 걸레랑 다름없죠. 또 다른 지역의 고아원인데 뭐 아이들은 다 귀엽습니다만 역시 얘네들이 그 의료 시설의 문제로, 의료 기술의 문제로 엄마를 잃은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마다 뭐 저도 의사라는 이유로 또 주변의 그 동네 주민들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환자를 보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보건 행정가지만 또 의사라는 이유로 여러분 이런 환자들을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가져간 약을 좀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40대 초반의 남자 아버지가 9살짜리 딸을 데리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고 좀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번 봤더니 전형적으로 이 영양실조 때 나타나는 그런 사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아프리카 애들 사진을 보셨겠지만 이 배가 툭 튀어나오고 다리가 휘어진 이런 아이들은 특징이 영양실조도 있지만 그런 어떤 미세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종합 비타민이나 또는 종합 미네랄 같은 것들을 주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의약품이나 영양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질병이 북한에서 흔히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평양에 사는 아이들은 좀 나은데 평양 외에 사는 지방에 사는 애들은 이런 경우가 적지 않죠. 또 다른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또 이건 함흥 쪽에서 찍은 제가 만난 가족인데 이 오른쪽 가족들이 아버지, 엄마, 딸이고요. 왼쪽은 이제 그 이웃 친척들인데 이 세 가족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좀 해달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청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 아버지는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41살, 41살, 엄마는 39살, 딸은 15살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얼굴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비하면 아마 한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정도의 얼굴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하튼 아이의 15살짜리 난 아이 그 딸의 한번 모양을 봤더니 몸에 이렇게 뭔가 상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처를 보여주자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한국에서 15살 난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이요. 우리 요새 뭐 굉장히 많은 아이돌 그룹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15살이면 벌써 성인과 다름없는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2차 성장, 2차의 어떤 성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냥 아직 뭐랄까요, 아직도 사실 이 아이는 그 초경도 시작을 안 했다고 그래요. 즉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젊은 이제 장차 엄마가 돼야 될 그런 여자아이들이 성적 발달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장차 2세 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한민족의 후세들이 건강치 못하다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물론 평양에 사는 고위층이나 또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감정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2천만이 넘는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의료 서비스를 비교적 치료는 무료지만 또 뭐 약품도 무료고 치료비는 무료지만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예방 조치란 적절한 건강 조치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은평구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건 큰 뭐 어려운, 이건 뭐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약간의 그런 복합 비타민이나 또는 약간의 영양제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또 이들 젊은 여성들, 미래의 어머니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아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북한의 의료 제도는 우리보다 좋은 면이 많습니다. 제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의료보험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북한은 옛날부터 다 무료입니다. 모든 치료비가 무료인데, 그러나 또 단점은 이러한 사회주의 의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분야의 기술이 낙후하고, 또 정부가 다 모든 돈을 부담하다 보니까 치료비를 안 받다 보니까 정부가 다 부담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다가 쓰기가 어려운 거죠. 돈이 없으면 예산을 못 쓰니까 병원 분야는 의료 분야는 자꾸 후퇴를 해서 낙후하게 되고, 이 격차는 지금 엄청난 격차를 남과 북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하고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러한 점에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을 하나의 외국으로 볼 것이냐, 또는 우리 한국 한 나라로 볼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북한도 우리나라입니다. 즉 우리 헌법의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도 우리 한국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UN 가입국으로 독립국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가, 북한을 하나의 그냥 독립국가로 보고 국제 협력 분야로만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동포라고 하는 그런, 물론 동포니까 더 우선적인 우선권은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인 관심을 주는 게 더 필요하겠지만, 하나의 그냥 국제사회,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북한을 바라보면 약간은 객관적으로 그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그들을 도울 때, 구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정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그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 분야만큼은 이 다른 분야랑 달리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들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보건 분야만큼은 한 민족의 또는 한 집단, 한 인구의 정말 한 개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집단, 7, 8천만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 민족, 미래의 한민족의 건강과 관련된 이슈이다 보니까, 단지 한두 사람의 치료, 한두 사람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런 북한 사람들을 좀 돕고 구호를 하면서 건강한 북한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치료만 해준다고 해서 또는 약품을 준다고 해서 또는 기계를 좀 도와준다고 해서 북한의 의료시설이 좋아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즉, 여기 제가 표를 보시다시피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사실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의료 분야가 아무리 발전해도 빈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료 분야의 발전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빈곤만 해결되면 주변 다른 문제는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즉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면 저절로 보건 문제도 해결되고 교육 문제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정들도 다 좋아집니다. 스포츠, 문화, 과학 뭐 다 따라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실 빈곤 문제 해결 없이 뭐 의료 분야를 도와주거나 교육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또 식량을 좀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문제점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정치, 경제를 좀 바꾸는 데 더 힘을 써라라고 하는,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나 이제 정치까지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 빈곤을 없애는, 즉 그들의 가난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약을 좀 도와주거나 치료를 좀 해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뭐 베트남이든 그것이 캄보디아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잘 살게 해준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한 가정이나 작은 사회, 뭐 몇십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그룹들, 이들을 좀 도와줘서 잘 살게 해주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인구가 2천만, 3천만 되는 나라가 또 정치적으로 그다지 이렇게 투명하지도 않고 부정부패가 많은 그러한 나라에 경제를 살려준다는 건 사실상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그게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제한점을 안고 가지고서도 의료 보건 그런 의료 수준을 상상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우리의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영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가난이 왼쪽에 이 가난이 심해지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가난하다는 게 영양도 좀 넉넉지 못하고 주거 환경도 안 좋고 또 다양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근데 병을 제때 치료를 못 해주면 또 장애가 됩니다. 그게 뭐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사회적인 병이든 적절하게 치료를 해줘야 그 사회나 개인이 건강해지는 건데 치료를 못 해주면 장애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사회가 장애가 되든 개인이 장애가 되든 이 장애가 되는 경우는 또 가난을 갖고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그런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데 어디선가는 끊어줘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국제개발협력, 국제구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클에서 잘라줘도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병에 걸린 거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뭐 개인의 질병이든 사회의 질병이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장애가 된 것, 뭐 장애라는 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장애를 해결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사회 전체를, 이것도 또 그러면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니까 가난을 없애줄 수 있죠. 뭐 이러한 사이클에서 어디론가를 끊어줄 수 있다면 그 사회가 좋아지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은평구민 또는 우리 한국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경제적으로도 발전시키면서 또 건강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굳이 의사는 의사대로 역할을 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 역할을 하시고 각자 다 자기에 해당하는 분야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사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이제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여기서 국제사회라 하는 북한을 제외하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나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제외하는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요. 유엔에서는 각 나라에다가 권장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11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전체 수입의 10%를 이제 그 교회에다 헌금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11조라는 말을 쓰는데, 유엔에서는 각 나라에다가 전체 수입의 사실은 생산액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생산한 총액의 0.7% 정도는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쓰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전체 총 수입의 0.7%죠.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530억 달러, 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많은 돈이긴 한데, 이런 돈을 지금 선진국이 후진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중에서 작년 예산이 한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근데 한국은 유엔에서 권장한 0.7% 정도를 써야 되는데, 쓰면 좋은데, 한국은 30억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외국을 위해서, 원조를 위해서 쓰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수입의 0.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관계없이 남북교류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뭐 이런 북한을 도와주는 예산이 약 한 4천억 정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국제사회에 이렇게 수조 원이나 되는 돈을 예산을 갖고 국제사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북한은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이제 그 예산이 되겠죠. 자,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막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이 우리나라 정부나 또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이. 즉, 누구를 도와줄 때 어떤 원칙이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따가 2교시에 이제 이거를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할 텐데요. 이 원칙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이나 또는 국제사회에서는 이 속담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운 스탠다드가, 어려운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기본적으로 이 속담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배고픈 나라한테는 쌀을 보내줍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이 헌옷들을 이제 우리가 모아서 가난한 나라를 보내주죠. 우리가 사실 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헌옷을, 우리가 입던 옷을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그거 환경 오염이죠. 근데 우리가 입던 옷도 비교적 옷은 요새 뭐 아주 낡을 때까지 입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에서 애들 옷이 애가 커지면 못 입으니까 버리게 되고, 또 유행이 바뀌어서 또 못 입는 것도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쓰는 게 참 좋은 취지로 해서 우리가 아파트에다가 옷을 모으는 그런 박스에다가 옷을 이제 기부를 하고, 또 그 옷이 또 잘 모아져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입히게 되죠. 또 우리가 쌀을 또 만들어서 쌀을 또 남은 잉여 식량도 또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북한도 많이 도와줬습니다만, 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쌀이 가서, 그런 식량이 가서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한테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옷이나 식량들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자,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의 이 좋은 질의 옷을 입던 옷이긴 하지만, 이런 옷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면 그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운반비가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공짜로 주는데, 그럼 그 아프리카 나라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그 많은 옷들을
아주 싸게 그냥 거의 헐값에 주민들한테 팝니다. 그래야 또 주민들이 그걸 또 입게 되죠. 또 식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많은 식량을 공급할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식량은 그 나라에 가서는 거의 무상으로 이제 그 식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무상으로 준 거를 너무 비싸게 팔아먹고 누가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거기서 오는 또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자 우리가 옷을 그렇게 엄청난 양의 옷을 주다 보니까 그 나라의 옷을 만드는 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즉 옷 공장, 많은 옷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 소위 양장점, 양품점 같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좋은 옷들이 비교적 물론 있던 거긴 하지만 좋은 옷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자국의 옷 시장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북한의 의약품 또는 의약품 시장이 붕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엄청난 약을 한국에서 보냈고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보내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린 건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의약품 시장이 붕괴되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 더 이상 안 도와주면 그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상 상당 기간 우리가 약을 이제 물론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금강산 저격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근데 도움을 딱 끊다 보니까 북한의 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따가 잠시 뒤에 또 두 번째 세션에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